연말 극장가에서는 소중한 삶의 가치를 묻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 또 가족의 사랑과 그 존재의 고마움을 일깨워주기도 하는 작품들이 관객을 맡고 있습니다. 관객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주는 작품들,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극장가가 성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최대 규모로 개봉한 영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작품이죠. 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작품은 그 98살의 조병만 할아버지 그리고 89살의 그 강계열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전국 186개관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가장 많은 상영관에서 개봉을 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관객의 기대가 높았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어제 11월 30일 현재까지 6만 8천여 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면서 주말 박스오피스 6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또 다양성 영화로는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흥행세 속에서 앞으로 점차 그 상영관도 늘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인터스텔라 혹은 빅매치 같은 흥행 기대작들의 공세 속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작품이요. 노 부부가 한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사랑한 이야기를 스크린에 펼쳐낸 이야기라고요. 예, 진모영 감독이 카메라에 담은 이 조병만 할아버지 그리고 강계열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서 살아가는 두 노부부의 그 소소한 일상이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1년 4개월 동안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연 속 그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이 노부부의 이야기가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76년 동안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두 부부가 이제 가슴 아픈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긴 시간 서로를 의지했던 두 노부부는 노부부 중에서 그 조병만 할아버지가 촬영 15개월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왔던 사랑이 이별을 고하지만 관객은 두 노부부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을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 덕분에 따뜻해진 가슴을 안고 극장문을 나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모습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입니다. 꾸미지 않은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영화, 바로 이것이 다큐멘터리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이번 주에 또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 그런 작품이라고요. 예, 목숨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오는 4일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을 배경으로 해서 이곳에서 힘겹게 그 투병 생활을 해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창재 감독이 담담한 시선으로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냈는데요. 내 집장만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왔지만 한 달 만에 암 선고를 받은 주부, 또 수학교사 출신의 할아버지, 두 아이의 평범한 그 40대 아빠 등 그 다양한 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힘겹게 병마와 싸우면서도 지난 시간의 행복 그리고 다양한 삶의 경험에 울고 웃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관객은 각기 그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됩니다. 특히 이 목숨은 세상과 이별하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면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또 가장 진솔하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연출자인 이창재 감독은 이 작품을 위해서 해당 가족들과 환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촬영에 거부감을 보였던 이들을 설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진심으로 교감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영화 속에 담긴 이 진심이 관객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받길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들 또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역시 이번 주 4일 개봉하는 악사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나이트클럽에서 활약을 했던 5명의 악사들이 그 밴드를 결성한 뒤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젊은 청춘의 시기에는 비록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또 나이가 들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면서는 생계를 위해서 또 다른 일터를 찾아 나서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든 이들 악사들의 꿈과 삶이 새롭게 감동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또 11월 27일 개봉한 학교 가는 길은 그 눈으로 뒤덮인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험난한 등굣길을 지켜주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지방의 산간 오지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무려 200km를 얼어붙은 그런 얼음길을 걷는 아버지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더욱 위험한 이 길을 헤쳐나가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는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에서 진한 부성애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성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 영화 상영 중인 작품들이나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부성애를 다룬 작품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버지 혹은 부성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들이 꾸준히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흥행작 1위로 1000만 관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터스텔라도 그렇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이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관객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휴머니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한 부성애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먼 우주로 날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딸과 아이들을 구하려는 것이고,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의 절절한 이야기가 눈물을 자아냅니다. 최근에 개봉해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는 이미 그 제목에서부터 이 아버지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10년째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아빠가 겪는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리면서 이 시대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런 아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배우 설경구 씨와 박해일 씨가 주연한 나의 독재자 역시도 자식 앞에서 당당하고 싶은 아버지, 겉으로는 또 엄격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가장 따뜻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들의 삶을 그리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17일에 개봉하는 작품 국제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렇게 혹독했던 현대사의 고비를 넘겨온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 개봉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진한 감동의 여운이 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예, 영화 국제시장은 한국 전쟁부터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험난하면서 또 힘겨웠던 시대를 살아온 한 평범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해운대의 윤재균 감독이 실제 자신의 부모 이름을 따온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배우 황정민 씨, 그리고 김윤진, 정진영 씨 등이 펼쳐가고 있는데요.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고 이미 대규모 시사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봉작으로서는 상당히 이른 시점에 시사회를 갖고 관객을 만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윤재균 감독과 김윤진 씨 등은 첫 시사회 직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세상살이에 맞서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내고 또 연기한 그런 배우들로서 그들 역시도 아버지들의 눈물을 이제 조금씩 위로하는 듯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2014년 올해도 딱 한 달만을 남기고 있죠.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또 존재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작품들로 연말 마무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